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총 4,4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다음 주 월요일 밤까지 집중 교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최고법원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매점 절도와 작물 판매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한국 배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의 회고전이 LA 아카데미 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떠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총 4,4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 3,800만 명은 차로 떠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4% 더 많은 수준입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 월요일 밤 늦게까지 집중 교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CHP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CHP의 존재감이 높아진 걸 느낄 수 있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마약 단속은 물론 안전벨트 착용과 어린이 카시트 설치 여부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CHP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CHP는 주 전역에서 4분마다 1명씩 총 1,100명을 체포했으며 46명이 충돌사고로 숨졌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 공항도 매우 붐비고 있는데요.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어제인 목요일이 지난 11월 추수감자설 이후 가장 많은 탑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가는 분들은 시간 여유 갖고 떠나셔야겠습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에 내린 세 번째 긴급 명령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앞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를 열고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과 각종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고 현장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he humanitarian situation is now to be characterized as disastrous. 이번 판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난 10일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남아공은 지난해 말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 혐의로 제소한 뒤 모두 4차례 긴급 명령을 요청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지난 1월과 3월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번 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선 두 차례의 국제사법재판소 명령도 모두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No power on earth will stop Israel from protecting its citizens and going after Hamas in Gaza.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24일에도 라파에선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네, 전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 몇 년인지 아십니까? 71.4년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10년 전 수준인 71.4년으로 회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류를 보건위기에 빠뜨린 코로나19 대유행과 암을 비롯한 비감염성 질병의 지속적인 확대로 글로벌 보건 수준이 퇴보했다는 분석입니다. 기대 수명 감소 현상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습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서 기대 수명이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또 전 세계 사망 원인 가운데 암과 심장질환, 뇌졸중 등이 74%를 차지했으며 지난 2022년 기준 5세 이상 세계 인구 중 10억 명 이상이 비만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HO는 각국이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보편적인 건강 보장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소매점 절도와 작물 판매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대거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총 15개 법안인데 그중 하나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온라인 판매처에서 연소득이 $5,000 이상인 판매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훔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소매업소에서 물건을 훔칠 경우엔 CCTV 카메라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범인이 잡힐 때까지 추적할 예정이며 훔친 물건을 팔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그 구입 과정을 증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법안들은 다음 달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최근 전 세계 영화 배급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한국 배우에 대한 할리우드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인 작품 속 한국 배우를 조명하는 기획전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영화 미나리를 통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의 회고전이 LA 아카데미 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화 미나리에서 혼신의 연기를 선보이며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던 배우 윤여정. 최근 OTT 등 전 세계 영화 배급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한국 배우에 대한 할리우드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LA에 위치한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에서는 최근 배우 윤여정의 업적을 기리는 회고전이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배우 송강호 회고전 이후 무려 4번째로 진행된 한국 배우 회고전 기획입니다. 제 회고전을 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죠. LA를 온 적은 글쎄 많겠죠. 많은데 그냥 관광으로도 왔을 것이고 친구 보러도 왔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왔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런 일로 오게 되니까 그 전에 올 때는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왔죠 뭐. 근데 지금은 재밌어요. 아카데미 박물관에서 직접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 LA를 찾은 배우 윤여정은 급증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낸 한국 영화가 이제야 주목받게 된 것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겁니다.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기쁜데 먼저 간 선배들한테 참 미안하고 그 사람들 있을 때 그 시절 우리 영화가 언제 쪽부터예요? 한 100년이 됐을 거려 아마. 근데 이제 와서
우리 얘기를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우리 이 영화나 드라마를 관심 있어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저로서는 참 뭐라 그럴까 기분 좋은 일이지만 먼저 간 선배들한테 좀 미안한 거 있죠. 많은 선배들 중에 너무 많이 고생만 했고 그냥 한국에서 알려진 거 근데 훌륭한 배우들 많죠. 이번 회고전에서는 미나리부터 화녀, 그리고 바람난 가족 등 배우 윤여정의 대표작 8편이 소개됐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 속에서 극중 인물에 녹아드는 섬세한 연기력을 배우 윤여정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작품 속 한국 배우를 조명하는 기획전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시네마뿐이 아니라 컨텐츠가 되게 글로벌라이즈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저희가 프로그래밍 아이디어를 내고 할 때 그 반응, 그러니까 그 익셉트하는 반응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서포트 잘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그리고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의 영역 확장은 더 많은 한국 배우들이 글로벌 스타로 부상하는 원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한인사회 전시 소식도 살펴봅니다. 우리 민족의 삶과 일상을 그려낸 박수근 화가의 작품들이 LA 한인타운을 찾아옵니다. 20종의 목판화와 25종의 디지털 판화가 내일부터 EK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목판화는 지난 2012년 목판 원본이 훼손되기 이전 박화백이 찍어낸 오리지널 목판화로 그 원본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듣고 계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또 컬렉션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많은 작품이 전시됐으니까 와서 많은 분들이 관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박수근 특별 초대전은 다음 달 7일까지 개최됩니다. 타인종들이 매운 라면 먹는 영상 SNS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갈수록 라면의 인기가 치솟아서 지난달 한 달 한국 라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었는데요. 수출액에 따라서 한국 라면 업계 시가총액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라면 전문 편의점. 외국인들이 제법 능숙한 젓가락질로 라면을 먹습니다. 국물라면, 짜장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Ramen first time, I fell in love. Like if I could survive only with ramen, I would survive only with ramen. I would just eat nothing else. I'm from Mexico, so I like spicy ramen. Yes, we have them like at convenience stores like this or a supermarket. Yeah, you can buy ramen easily. K 콘텐츠 속 음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라면. 이색 음식 정도였는데 다양한 맛이 출시되고 유통망이 확대되자 이젠 라면 자체로 인지도가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라면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도 9억 5천만 달러로 이미 역대 최대, 올해는 11억 달러에 달할 거란 예상입니다. 전형적인 내수 품목이었던 라면이 수출 효자로 변신한 건데 그 여파가 국내 라면 업계의 순위도 바꿔놓았습니다.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순으로 유지됐던 시가총액 순위가 불닭볶음면의 수출 급증에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로 뒤집어졌습니다. 전체 매출의 75%를 수출해서 버는 삼양식품이 K라면 열풍의 덕을 톡톡히 본 겁니다. 외국 입맛에 맞춘 신제품이 역으로 국내에 출시되는 등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라면의 특성 때문에 향후 시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디슈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만의 레시피나 이렇게 새롭게 뭔가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라면이라고 하는 요리 자체가. 라면 업계는 해외 생산 시설 확충에 현지 판매망 확대 등 글로벌 공략 총력전 태세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혼란을 주기도 하고 나아가 큰 위협이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SBS가 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 앤드류 응 교수에게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앤드류 응 교수는 딥러닝 연구로 인공지능 발전에 기반을 다진 인물입니다. 그의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25만 회나 인용됐고
구글과 중국 바이두에서 AI팀을 이끈 경험도 있습니다. 은 교수에게 일반 인공지능 AGI가 언제 실현될지 물었습니다. So computers are very intelligent, but if you force it to say when can it do every intellectual task a human can, including, for example, earn a PhD, write a PhD thesis with novel research in 5 years, I think we're still decades away from that. AI는 인간의 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인류의 이해는 아직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I think we still need additional technical breakthroughs to get there. I don't think the transformer neural network will be the final architecture. AI를 핵무기에 빗대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자 AI에 대규모 투자를 한 소수의 빅테크들이 기술의 공개와 공유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I have been seeing lobbyists really intensely hyping up fears and dangers of AI in order to try to get governments to pass safety laws. 인간은 과연 AI를 통제할 수 있을까? AI가 실수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꽤 안전하며 그 위험을 통제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Today, even though we still can't perfectly control them, most of us can step in an airplane without really fearing for our lives. AI는 일자리를 소멸시킬 것인가? People that use AI may replace people that don't. 그는 2천억 원 이상의 AI 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 강력한 AI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존재한다며 여러 한국 파트너와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홍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도 미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빠른 승인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유덕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자산운용사 8곳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 요청서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4개월 만으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 가운데는 첫 사례입니다. SEC는 그동안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외의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장에선 당초 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했습니다.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SEC 승인에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변화로 해석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한 달 사이 최고가를 기록했고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 가격도 뛰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때처럼 기관 투자자 자금이 일부 유입되겠지만 자체 생태계 참여가 어려운 ETF의 흥행몰이엔 한계도 예상됩니다. 비트코인과 좀 다른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아져야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기관 투자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또 이번 승인에는 돌연 가상자산 지지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원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도 3개 통과되고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좀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는 시기래 가지고 사실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SEC 승인 다음 날 ETF가 거래됐던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각 상품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남아 하반기에나 거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경우 기자입니다.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법원이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소속사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신 자수했고 김 씨는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술을 주문하고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 정황이 잇따르는데도 김 씨는 줄곧 이를 부인하고 예정된 공연까지 강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밤 돌연 입장을 바꾸고 소주 10잔 정도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경찰은 김 씨가 당일 소주 3병 이상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 측은 사고 직후 소속사 막내 직원에게 수차례 허위 자수까지 부탁한 걸로 드러났는데 신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괜찮은 것이냐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김 씨와 함께 구속됐습니다. 김 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김 씨의 구체적 음주 사실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총력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최혜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다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결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초급 간부까지 똑같이 다 처벌하는 건 가혹하지 않냐는 취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영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9일 최혜병 사망 사건이 벌어진 뒤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을 돌아보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그런데 SBS 취재 결과 해병대 수사단의 최혜병 사건 조사 결과를 놓고도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전화 통화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부터 현장 부대 중사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며 명령을 이행한 초급 간부들까지 똑같이 다 처벌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는 취지를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통화를 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자료가 대통령실로 전달됐고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만큼 통화는 7월 31일 또는 그 이후로 추정됩니다. 31일 날 오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안보실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해명도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 전화통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른바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고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오는 26일부터 개최되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민감한 영유권 분쟁 문제를 두고 또 타이완 문제를 두고 양측이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중국군이 전격적으로 타이완섬 포위 훈련을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우려를 표하며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비상사태가
곧 일본의 비상사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겁니다. 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重要性について、引き続き中国側に直接しっかりと伝えるとともに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주일 중국 대사의 발언에 발끈했습니다. 일본이 중국 분열을 시도하는 전차에 묶이면 일본 민중이 불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한 겁니다. 친타이완 모임 소속 의원 31명이 타이완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대놓고 비난한 건데 일본 정부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吴江浩大使的有关表态基于事实，义正辞严，语重心长，完全是正当必要。 일본과 중국의 신경전은 타이완 문제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일본 국회의원 5명을 태운 해양조사선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로 접근하자 중국 해경선이 1km까지 다가가 압박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나선 뒤에야 철수가 가능했습니다. 양국은 모레부터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국과의 정상회담 순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레 예정된 일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또 한 번 격돌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중에 명중률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벌인 전파 등을 방해하는 전자전 탓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가 전체 전쟁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미군 무기 중에 명중률이 떨어지면서 아예 사용 중단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드론 등을 사용해서 전파와 GPS 신호를 방해하는 전자전에 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55mm 포에서 발사한 뒤에 GPS로 유도해서 목표물을 맞추는 엑스칼리버 포탄입니다. 작년 초까지 50% 이상 목표를 맞췄지만 러시아가 GPS 신호를 방해하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10% 미만으로 명중률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제2단 미사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포병을 무력화시켰던 하이마스 미사일도 이제는 상당수가 빗나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 무기 업체들이 시스템을 맞대응해서 고쳐야 하는데 러시아만큼 절박하지 않아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방해를 비교적 덜 받는 중장거리 무기를 더 지원해달라고 미군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Тому що не ми прийшли на їхню територію, вони прийшли на нашу. І розуміючи, що РСЗО, і пушки, гаубиці. 미군도 전자전용 러시아 드론을 사전 제거하고 추가 유도 장치를 무기에 다는 방법 등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 가까이 치솟은 인도에서 폭염으로 하루에만 9명이 숨졌습니다. 인도와 이웃한 파키스탄에서도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호수 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사탕수수에 농부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갑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물이 바닥나면서 뉴델리 빈민촌에 긴급 급수차가 동원됐습니다. 물을 받으려는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열흘 넘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는 최고 기온이 섭씨 4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등 하루에 9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지만 전력난으로 정전이 잦아 더운 실내에 머무는 것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파키스탄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기상청은 일부 남부 지역의 기온이 섭씨 49도까지 올라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펀자브주에선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면서 모든 학교가 전면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हमारे पास तकरीबन सुबह से 300 पेशेंट हमने ट्रीट कर चुके हैं जिनको मोशन थे, वॉमिटिंग थी, फीवर था. 기상당국은 극심한 이상 고온이 이어지는 열파로
기온이 섭씨 55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전 세계 온실가스 중 1%도 배출하지 않는 파키스탄이 기후변화의 최대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조지아주 예비선거에서 4명의 한인 후보들이 오는 11월 결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메트로 순찰을 위한 경찰과 공공안전요원이 증원됩니다. 메트로 이사회는 최근 기차와 버스 내에서의 범죄가 급증하면서 260명의 경찰관이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해 매일 대중교통 시스템을 순찰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메트로 보안국과 LA 경찰국, 셰리프국 등 시스템을 단속하는 통합지휘소 설치도 승인했습니다. 뉴저지 해변가 타운 20여 곳이 심야 시간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에즈버리 파크와 애틀란틱 시티, 바네가 라이트, 비치 헤븐 등 타운들은 지난 수년간 무분별한 청소년 난동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야간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한국어 등 언어 지원팀을 운영 중입니다. 경찰국은 각종 사건과 사고, 조사를 받을 때 영어를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언어 지원 서비스부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예비선거에서 4명의 한인 후보들이 오는 11월 결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주하원 5선에 도전하는 샘박 의원과 재선에 도전하는 홍수정 의원, 주하원 99지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미셸 강 후보, 연방하원 4지구 유진철 후보는 모두 예비선거에서 경쟁자 없이 단독 후보로 결선행을 확정졌습니다. 오늘 28일 시애틀 티모빌 파크에서 코리아 나이트 행사가 개최됩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이 시애틀 메리너스와 개최하는 이번 코리아 나이트에서는 서은지 시애틀 총영사가 시구를 하며 샛별예술단이 한국 전통 공연도 펼칩니다. 또한 빅토리올 비어가든에서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한국 푸드 트럭도 운영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즐겁고 행복한 메모리얼데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